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16년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네 당신이 떠나간 지금 비가 내리네 고요한 수요일 아침. 지금 시간이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31분입니다. 부지런합니다. 어제 술을 안 마셨어요. 그냥 우연찮게 안 마셨어요. 우연찮게.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전단지 돌리기가 애매합니다. 비 오는 자체로 좀 거시기 하고 한쪽에 우산을 들고 전단지 들고 또 카센터나 방문했을 때는 우산을 또 접어야 되고 또 옆에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우연찮게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꿈이 크다고 해서 그 꿈을 향해서만 놀면서 가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설사 뭐 집안이 잘 살아도 내 밥거리는 내가 하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교훈도 있고. 그래서 뭐 편의점 알바도 좋고 뭘 하면서 시대를 기다려야지 놀면서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놀다 보면은 더 놀고 싶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증 와요. 내가 꿈이 대통령이더라도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음식점 서빙이라도 하면서 그 꿈으로 다가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울금 3번 먹었어요. 2번이 기본인데 어제 한 번 더 먹어 3번 먹었어요. 오늘의 법칙 한번 읽어볼게요. 5월 20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심을 숨기는 가면이라고 써있네요. 정신의 모든 장애 중에서 질투는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유일한 장애이다.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네요. 솔직히 이렇게 읽어보기 좀 어려워요. 사실 제 수준에서 뭔 말이야 도대체. 이반 뇌제가 죽었을 때 보리스 고두노프는 자신이 러시아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자리를 탐하면 보야르가 뭐냐면 중세 러시아 사회의 상류층 공직자 기득권이라는 거죠. 보야르들의 시기와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사용했다. 입을 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꿈이 있어요. 넓은 집에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좁아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게 있어요. 다 경험입니다. 경험해봐야 넓은 데로 갔을 때 감사함을 알아요.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해석의 천재야. 그는 왕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사용했다. 결국 그가 권좌에 앉아야 한다고 국민이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여론이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 파업이 오늘 결판 날 것 같은데 여론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옛날로 따지면은 저도 지금 노조보다도 훨씬 못한 입장이지만 옛날로 따지면 머슴이에요. 머슴이 그냥 쉽게 해서 물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비유하자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현재 한 1억 5천 연봉이래요.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매년 한 5억 6억을 성과금으로 달라. 그럼 만약에 삼성이 망했을 때 너희들은 책임을 질래?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게 궁금해요. 삼성이 돈이 부족할 때 7만 명인가 노조원이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대들이 낼 것이냐 집 팔아서. 저는 그런 기업인이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찬성해요. 연구 개발비도 들어가고 또 잘 나갈 때 있으면 못 나갈 때도 있고 기업인이니까. 근데 다르게 얘기해서 연예인들이 몇천억이 있다고 나오더라고 재산 순위가. 기업인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거라고 책에 나왔어 옛날에 보니까. 망하면 죽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기업하다가 실제 망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종업원 중에서 회사가 망해서 그 자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업인들 편을 많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호텔 생활도 했고 그분들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 술도 안 마셔요. 제가 은행장님을 섬겼잖아요. 최고 많이 버는 사람이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1억 5천이 안 됩니다. 근데 5억 6억을 받아버리면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다툼이 있더라고. 그리고 삼성 아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삼성은 국민 기업이에요.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주주도 있고. 근데 자기들만 달라. 좀 제 기준에 제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죠. 안 좋죠. 근데 기업인들은 돈이 많아도 돼요. 그리고 잉여자금이라고 하나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몇천억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예인들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 얘기가 3000% 빠지는데 연예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몇천억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 왜? 연예인들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세를 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갚아야 되거든. 몇천억이, 몇백억이 뭐가 필요해, 사람한테, 일반 연예인들은. 그죠? 우리는 내가 잘나서 잘 산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열심히 노력했다. 근데 남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남들이 계약해주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분양할 때 막 잘 나갈 때는 한 거의 100채 가까이 팔았더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근데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남들이 저를 믿어주고 도와줘서 제가 그렇게 판 거지. 나 혼자만 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손뼉 아무리 쳐도 혼자서는 안 돼요. 그죠? 부딪혀야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조지 워싱턴도 같은 전략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에는 아메리카군 총사령관의 연임을 거부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직을 고사했다. 두 경우 모두 그의 인기를 어느 때보다 높여주었다.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에는 질투심을 품지 못한다. 오늘의 법칙, 야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가장 의심하라. 그래, 질투심. 이렇게 한번 제가 읽었잖아요. 그럼 한 30%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 나머지 70%는 언제 이해하냐?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한 번으로 책을 한 번 후다닥 읽어서 물론 안 읽은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근데 저는 다독을 권하진 않아요. 뭐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김득신 님이라고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았대요. 그래 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실제 저도 그래요. 책 한 권을 13,000번을 읽었대요. 실제 우물정자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놨대요. 한번 읽을 때마다 짝대기로. 그랬더니 13,000번. 나이 60 다 돼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다 오더라고. 물론 그때는 책이 귀했겠죠. 지금처럼 그러지 않고. 그래도 13,000번은 너무한 거지. 저 책 많이 읽으면, 유튜브 강의 많이 읽으면 한 100번 정도 넘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2시간 09분짜리.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지금 안 들은 지 몇 달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시기가 오면 또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제 앞에 지금 귤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사온 거 인천에서. 안 먹다가 한두 개 먹었는데 땡길 때가 있어요. 몸이 땡길 때가 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면 딱 좋아요. 뭐든지. 뭘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앞에 진수성찬 있어도 먹기 싫을 때가 있고 별거 아닌데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끼도마도를 보면은 약간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새끼도마들을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 새끼도마들을 보면은 그 새끼도마들을 잘 안 먹어요, 제가. 죄송한 마음에서. 자, 울금과 독서를 동시에 먹고 하면은 산삼을 먹는 효과가 있어요. 어제 산삼 3번 먹었습니다. 오늘 좀 이따 이제 산삼 반절 먹은 거예요. 좀 이따 먹을 생각에. 부천역에서 오뎅 먹으려고 해도 비 오니까 오뎅 먹기도 거시기에 우산 이렇게 허기도 다 좋은 경험입니다. 아, 비 오니까 그렇구나. 제가 어제 술을 안 마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여성 2명을 사귀고 40대 1명, 50대 1명 이렇게 사귀었다 봅시다. 생각나는 1년 이상 사귄 사람 중에서 저는 한 번에 여자 2명을 못 만나요. 성격상. 이게 한 4분, 5분 계신데 전부 다 술을 안 마셨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거의 한 잔도 안 마시고 저만 마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원래 술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성 간의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술 너무 취하면 상대가 싫어하듯이 저도 여성분 술 취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술이란 게 미치 적당히 먹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한 10시쯤 자고 있는데 막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막걸리 2병 드시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런 전화가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사실은. 그 10시 넘어서. 사실은 피곤해서 막 잠이 들어서 귀찮았는데 너무 의외로 전화가 와가지고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왜 전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한테 뭐라고 나이도 저보다 2살 어린데 반말 나오고 뭐라 하더라고요. 싫지 않았어요. 아, 저 정도 막걸리 2병 정도 먹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튜브 하는데 작은 공간에서 하고 또 이 나이에 비 오는 날 우산 맞고 전단지 돌리러 가고. 근데 우리가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구 안에는 공평하지 않다. 우리 텔레비 보면 간혹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어린이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흙탕물을 먹습니다.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잠깐 더 살라고 흙탕물을 먹으면은 언젠가는 당연히 인자 아프겠죠. 거기에 비하면 양귀수는 지금 하나님 부처님입니다. 임금님이지 완전히. 진수성찬이지. 지금 귤이 있어도 다 안 먹어서 하나를 까 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알갱이 한두 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 뭐 김정은이나 뭐 전쟁 일으킨 푸틴, 뭐 이란 지도부들 잘 살고 있어요. 먹을 거 걱정 안 씁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누구한테도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주로 이제 좀 더 판을 키워 봅시다. 우주에서 지구는 점입니다. 점. 우주는 공평하다. 이게 뭔 얘기냐? 사후세계는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천국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책에 나왔더라고. 그렇게 천국은 있다. 그리고 이제 죽었어. 죽어서 천국을 가면 땡큐고,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네. 그럼 그냥 본전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우주로 보면은 공평해요. 지구 안에서는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인간의 욕망 결국은 그잖아요. 우리가 마약.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제가 워낙에 사람들을 많이 알았으니까 들어는 봤는데 왜 마약을 할까? 그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걸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뭐든지. 더더더 하다 보면 결국은 마약에 손대게 돼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욕망을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해요. 이것은 어느 분야든 다 포함돼요. 뭐 섹스도 포함되고 돈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멈추면 보이는 게 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안 멈추면은 결국은 마약을 먹는 거 똑같아요. 실제로 마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욕망의 마약을 거의 대부분이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60, 70이 돼도 계속 바쁘게 일을 해요.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오버한다 이거죠. 울금도 안 드시면서. 제가 월요일날 22,536보, 어제 26,284. 이건 너무 오버예요 사실. 너무 많이 걸어요. 20,000보 정도가 딱 좋은데 사실 그 밑에 걸어서 15,000보도 좋은데 이러다 보면은 카센터가 없어요. 특히 서울 가면은 다 아파트로 바뀌어가지고 카센터 하나 찾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데는 거의 1시간 걸어야 나올 때도 있어요. 이 더운 날. 다 배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욕망을 자제하라,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어제 곁에 두고 읽는 니체에 나오더라고. 정신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욕망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더더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전단지 돌리고 이 비 오는 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게 일상이 된다고잖아. 일상은 무서운 겁니다, 진짜. 어쩌다 한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일상에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계속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스트레스. 피가 거꾸로 쏟았다. 잠깐 진정했다. 또, 왜냐면 그게 습관이 돼 있고 그 정도로 그 목개가 아니라 목개라고 나오죠. 나무닭.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웬만한 일로. 콧등도 안 깹니다. 그러면은 200년, 300년 살아요. 근데 뭐 하나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금방 피가 거꾸로 솟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한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소, 돼지, 이 동물들이 본성대로 사는 거거든요. 강아지 밥 먹을 때 잘못 으르렁대면 이빨 드러내. 예민해. 그죠? 왜? 학교 안 다녀서 그래요. 몰라. 학교 가서 배웠으면은, 인간이 뺏어먹는 이게 사랑이고, 그걸 알았을 텐데, 학교 안 가셔서 모릅니다. 배우지 않아서. 인간도 배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면은 오해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다 보니까 뚜껑 열리고,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고, 그게 일상 매일 반복되니까 자기 딴에는 술 담배 안 는다고 하지만은 스트레스가 술 담배 10배 20배 하는 것보다 똑같아요. 해석을 못하면은 스스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알라딘 갔잖아요. 전철안에서 책을 보고. 책은 욕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릴렉스 멈추게 해줘요. 그리고 어제 장자책을 보면서도 피식 웃어. 예, 책 보는 시간은 황홀한 시간이에요. 모든 걸 잊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웃고 하루를 마무리했는가. 제가 다 차단시키죠. 저 지금 오늘 스케줄 지금 정한 거예요. 어디로 갈까? 지금 두 군데 놓고 고민 중입니까? 전철로 쭉 갈까? 아니면 온수역 가서 버스 탈까? 어제 생각 안 했습니다. 어제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되면 차단시켰어요. 왜? 어차피 어제 생각을 해서 결판 안 나요. 계속 그냥 방황해. 왔다 갔다 어디 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지나간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가 편해요. 의외로. 어디 내 돈 줘야 되는데 오늘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차단. 다 차단시켜요. 그리고 가서 알라딘 가서 책 봅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내가 뭐들을 고민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차단술. 어제 차단하고 내일 차단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웃어요. 가다 넘어져도 웃고 뭣도 웃고. 제가 니체, 쇼펜하우어, 니체의 초월자,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쇼츠, 유튜브가 아침마다 배달이 와요. 하도 구독을 많이 눌러서. 구독을 많이 누르는 것은 지혜라니까요. 내가 누른 그 유튜버들이 내 비서예요. 걔들이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공부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제가 구독 눌러놨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체감권이 있으면은 유튜버들은 엑기스만 올려요. 365페이지면은 그 중에서 한 10가지만 올립니다. 선정하고 선정해서. 유튜브 그거 진짜 엑기스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인상 쓰는 사람 만나지 마라. 어떤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게 더 만나지 더더더가 아니고 줄여라 이거야. 만나는 사람은. 제가 어제 어느 음식점 앞을 지나가면서 끝내 안 들어갔어요. 2번 왔다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앉아 있다가도. 왜? 결과가 뻔하니까. 가면은 웃지 않을 것이다. 한 번도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웃지 않더라고.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부천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도 알라딘 책방은 있으니까. 그리고 책은 제가 항상 들고 다니니까. 웃지 않는 세계에는 제가 힘들어져요. 저도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웃어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웃는 양기수를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귀여워요. 좀 웃겨. 양기수 웃는 거 보면 웃깁니다. 제가 저를 보고 웃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양기수가 웃는 양기수를 보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은 웃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오만상 쓰고 있어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인격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저는 교주니까 다 알죠. 알지만 일단 웃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한 번 발길이 안 가지면 안 가집니다.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발길이 무서워요. 피식꾼 피식냥 웃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어쨌든 어제 밤 10시쯤에 여성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심쿵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어제 제가 결국 저녁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나가봤어요. 9시쯤에. 뭐 거리 없나? 뭐 좀 먹어야 돼. 그때는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 근데 막 마땅치 않더라고요. 식당도 손님이 많고 어떤 데는 생각이. 그래서 결국은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도시락을 혼자 먹을 때 다 필요 없구나. 인간들 필요 없구나.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외롭다, 고독하다, 외로울 때, 밥 먹을 사람이 없구나. 사실 굉장히 어제 밥 먹을 때 우울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 잤는데 그분이 절묘한 타이밍에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졸린 와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고맙더라고. 술 먹고 전화했든 뭐 했든 하도 전화가 안 오니까. 그렇다고 전화 오지 마 일부러 이 얘기 듣고 적어놨네. 어젯밤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결정했습니다. 전화번호 삭제하자. 삭제할 생각이에요. 김혜수의 인간관계 조언이라고 캡처를 해놨네요. 김혜수 얘기입니다. 나는 잘해주고도 상처받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마음을 줄 땐 상대의 그릇도 봐야 한다는 것을. 상대의 그릇. 책을 보는 사람인가 안 보는 사람 이거예요. 책을 보는 사람은 늘 반성을 합니다. 왜? 어제 제가 장자가 쓴 책을 봤는데 제 일상, 제 생각하고 장자 생각이 같겠습니까? 하늘과 땅이지 거의. 그럼 장자의 말씀을 읽을 때 반성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요. 그죠? 근데 책을 안 보는 사람은 똥인지 뭔지 모릅니다.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답이 없어요. 답이. 저도 사람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데 매일 장자, 니체, 소크라테스하고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책을 보면서. 그런데 일반인들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시덥잖은 얘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그쪽 일반인 세계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책만 읽어요 사실은. 대화해보면은 묻지도 않고 뭐 뻔한 얘기하고. 저는 일 나갈 때 그래요. 오늘도 수행하러 나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넌 수행이다. 비가 계속 오고 있네. 일기예보 보니까 하루 종일 내린대. 진짜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저는 불안감이 없어요. 물론 일은 있겠지. 1에서 100까지 했을 때 아유 해야지. 근데 오히려 처음에 이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책을 본 이유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라. 그리고 우주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해봤자 논쟁만 나오니까. 저항하지 않는 것하고 포기하는 건 다릅니다. 못 깨.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뭘 아까 메모해놓은 것 같은데, 찍어놓은 것 같은데.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다 아는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까요? 여름 벌레에게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이다.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는 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이 딱 하나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안 웃어요. 그리고 자기는 틀린 말 안 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장자 추수편에 나온 얘기. 이게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내용을.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내용을 노트에 이제 필사를 합니다. 왜? 아까 제가 오늘의 법칙 한번 읽었잖아요. 30%밖에 몰라요. 가서 한번 읽으면 30% 정도 이제 내 것이 되고, 나머지 70%는 또 한번 읽고, 노트에 옮겨 적을 때 읽고 다시 쓰면서 이제 거의 90% 이상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 반복해서 읽고 노트에 옮겨 적으면은 제 머리에는 그게 생각이 안 나도 무의식에는 완벽하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전혀 생각 안 나는 때 지혜로 딱 나옵니다. 그게 공짜는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먹지만은 내 무의식은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갑자기 뭔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게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은 그게 그냥 섞여가지고 지혜로 나옵니다. 그 무의식 내 안에 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다 보면은 툭 튀어나와. 야,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주옥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지? 그게 그동안 일상에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게 스키마락에서 융합이 돼서 전혀 새로운, 이게 내가 보고 들은 게 연결이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 많고, 직접 경험 많고, 간접 경험,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볼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좋은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입 열렸네. 책 한 권을 읽다 보면은
지루한 부분이 나와요. 다 이 책이 다 365페이지가 필에 꽂히지 않아요.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 나가면 24시간 살면서 막 24시간이 다 막 엔돌핀이 돌진 않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오히려 오르락내락 주식 그래프처럼. 그게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끈기가 최고의 덕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참 내려올 때 에이씨 하면은 목개처럼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이런 타임이구나. 아, 지금은 불안님이 오셨구나. 불안님이 오셨다는 걸 제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님이 이따가 가요. 불안님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난 삼아서 이놈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안 떨어. 이놈이 떠나 안 떠나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 떨면은 그냥 떠는 걸로 그냥 재밌어 하고, 안 떨면은 양기수는 내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인물이 됐구나. 이 불안님은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예 오지도 않아요. 왜?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불안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불안님이 구석이 없어. 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네.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도 불안님하고 연관이 돼 있어.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차 한 잔, 내가 아닌 것들. 술 취한 기분에 성내지 마라. 목계, 은유, 의리, 사랑, 자비, 기쁨, 평등. 이게 반복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노트에 쓰다 보니까. 일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상을 살다 보면은 7대3 정도로 3은 내 뜻대로 되고 7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그 7을 만났을 때 피식 웃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200년, 300년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석을 잘못해서 인상 쓰는 순간에 내 안에 암세포는 춤을 춥니다. 그죠? 특별한 날은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것에 내가 화를 내고 있고, 왜 내가 웃지 않는가, 왜 내가 지금 웃지 않는가, 왜 화내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여기에 왜 있냐,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오늘 제목 이렇게 하겠네. 내가 왜 웃지 않지, 왜 웃지 않는가, 나는 왜 화낼까, 내가 화를 왜 내지. 지금 화내면은 암세포가 생기는데, 화내면은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그럼 남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 매력이 내려가는데 왜 그러지? 나는 분명 잘 살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이 돈 많이 벌기 쉽지 않은데, 나는 현재 지금 힘들기 때문에 우주한테, 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 미소인데 내가 왜 미소 짓지 않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죠. 근데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욕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각자 니체, 소크라테스가 있는 겁니다.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비즈니스에서는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게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똑같으면은 둘 중에 한 명은 필요가 없어요. 달라야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말이 이루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주황님, 비 오는 날 전화 주십시오. 이따 막걸리 한잔 합시다. 오리지 술 생각이구만. 술은 좋아요. 적당히 먹는 것은. 기분 좋아지잖아. 우리 기분 좋아지려고 살잖아요, 사실. 그쵸?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최고예요, 최고.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